대만도 수십 년을 상륙 저지 훈련을 해왔는데 그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이게 없겠어요? 대만도 잠수함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고이잖아요. 썩죠. 네. 나를 믿어주는데 부정부패가 지금 공산당 안에 만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자꾸 시선이 중국과 대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지금 항상 그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또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수선하고 미국의 시선과 미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또 뭔가 오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서해에 구점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 최근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죠. 중국의 첫 번째 중요한 항모가 랴오닝이거든요. 네. 이 랴오닝이 한국과 일본에 가장 근접해서 이착륙 훈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진 함재기가 J-15거든요. 파키스탄에 썼던 건 J-10, J-10 네. C형이고 함재기는 J-15거든요. 물론 성능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없네 하더라도 어쨌든 함재기입니다. 이 랴오닝에서 이륙한 함재기 J-15가 일본 해상 초계기에 몇십 미터 가까이 근접했어요. 그래요? 예. 고도를 달려야 되거든요. 아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적대행위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니까. 예, 일부러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J-15가 이 해상 초계기 바로 몇백 미터. 비행기에서 몇백 미터면 여기 그쵸, 엄청 빠를 그럼요. 텐데. 가로질러 가기도 했어요. 이게 조용하게 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의 항모 전단의 작전 범위가 점차 서해, 남해, 동중국해 쪽으로에서 서해, 남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최초로 J-15 랴오닝에서 발진한 함재기와 이 일본 초계기, 해상 초계기가 조우한 거죠. 네. 이것도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이 이 해상 패권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 중심엔 미중 전략 경쟁이 있고요, 일단. 네. 뭐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해상이거든요. 네. 미국은 항모 전단이니까. 그러려면 중국은 급속하게 해군 전력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 항모 전단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가 다 자기 바다라는 거예요. 네. 90%가 자기 바다라고 그래요.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항해의 작전이라고 그래서 웃기는 소리 봐. 여긴 자유로운 데야. 그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해군력이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급속한 해군력 강화를 통해서 제해권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상에서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겠어요? 대만일 거 아니에요. 대만이죠. 대만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대만이라는 후방을 놓고서 아무리 가면은 대만이 뒤통수에 뭐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통일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항상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대만 통일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제해권, 제1도련선, 대만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군사전략적 목표가 같이 있는 거죠. 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지금 뭐 2027년까지 뭐 공격을 하라고 했네 어쩌네. 그리고 함선도 찍어내고 지금 함선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처졌어요. 네. 미국은 295척인데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 왜 플러스 알파냐? 이 얘기 한 지도 꽤 됐거든요. 그럼 380 될지도 모르는 거고 거의 진수를 앞둔 배들이 여러 척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찍어내고 있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자체 찍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격차는 늘어날 거다. 네. 현재 질적인 우위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건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항모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이제 모르고 계시는데 미드웨이 해전 영화 보셨어요? 네. 저 보기 힘든데. 그 뭐냐면 그 이전의 해전은 거함 거포주의. 배가 일단 크고 구경이 크면 멀리 나가죠. 이게 전함이었어요. 배틀십.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0,000톤짜리 배 한 척 있고 이쪽에 1,000톤짜리 배 100척 있죠. 그럼 10,000톤짜리가 이겨요. 그렇죠. 왜냐 사정거리가 먼 데서 계속 때리니까 얘는 그렇지. 어디로 전멸당하거든요. 그래서 거함 거포주의. 뭐 야마토함 일본 6만 톤까지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뭐 비스마르크 4만 톤, 5만 톤 다. 뭐 영국 후드 뭐 이런 거 중수량함, 뭐 전함. 그러니까 전함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구축함은 뭐냐? 전함은 포만 세니까 잠수함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축함은 그 잠수함을 잡는 배로 만들어졌어요. 작으면서 빠르면서 잠수함에 특화된. 그 다음에 때로는 적 항공기도 요격하는 이 정도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축함은 지금 현대의 전함이지만 옛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네. 이 전함이 제일 고가의 장비였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가려면 항공모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항공모함은 그냥 보조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진주만을 공격해보니까 전함은 깡통이네. 왜냐? 하늘에서 때려버리니까 아무리 큰 배도 침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웨이 해전 때는 항공모함끼리의 대접전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 공격에 주역했던 4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전멸해요. 뭐 아까키라든지 가가라든지 히류라든지 하는 것 4척이 이게 일본 항공모함 전력의 90%였어요. 네. 척수는 4척이지만 왜 정예병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죽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공모함은 이제 양쪽에서 떠올라서 공격하고 최정예. 격침시킨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해전은 불가능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의 항공모함은 뭐냐? 한 나라의 공군력을 싣고 네. 육상에 근접해서 그 나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군기지예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아니고 대지 공격력이에요. 아. 대지 공격력.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옮기는 건 뭐냐? 대지 공격력. 그 나라의 그 산업 기반이나 전쟁 수행 능력 괴멸시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가장 적당한 수행 능력, 최적이 10만 톤급 니미츠예요. 여기 한 80척 싣거든요. 비행기를. 그러면 여기에 자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자전기가 떠요. 전자전기가 가서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 조기 공무 통제기가 떠요. 통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폭기가 떠요. 그 다음에 공중 급유기가 떠요. 네. 왜냐? 이 항공모함은 이렇게 착함하다가 실수하면 연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추락하면 구조해야 되니까 헬기가 떠요. 네. 이거를 가장 그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니미츠급 시만토급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랴오닝이거든요. 이 랴오닝은 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만 톤, 6만 톤이 10대 6이 아니에요. 얘는 그게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냥 100%, 60%가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엄청난 차이. 그다음에 10만 톤급이 되면 중무장을 싣고 비행기가 이륙해도 그 활주로가 한 200m도 안 돼요. 156m. 어떻게 지금 그 인천공항 가시면은 거의 1km 가다 뜨잖아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겠어요? 그래서 캐터펄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새총처럼 비행기를 잡아서 쏴주는 거예요. 핑. 이 6만 톤급에는 캐터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키점프대라고 그래서 각도를 이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못 실어요. 그러니까 니미츠급에서 캐터펄트로 사용하는 중무장이랑 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6만 톤급은 좀 심하게 말하면 10만 톤급의 10분의 1, 10분의 2밖에 안 돼요. 그게 랴오닝, 그 다음에 산둥 2척이 있는 거고 중국은 이제 겨우 8만 톤급 푸젠함을 시운전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근데 미국은 요 10만 톤급 니미츠 내년에 퇴역해요. 요거 빼고도 10척이 있어요. 네.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노후하고 있다는 거죠. 찍어내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많이 중국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덤비지 않죠. 덤비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덤빌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중국몽을 완성하는데 대만이 활용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상륙전, 대만은 상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완벽한 제공권, 완벽한 제해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해권 1위는 미국이죠. 그렇죠. 그럼 제공권 1위는 공군력이 제일 센 나라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죠, 뭐. 아니요, 미국 공군이에요. 아, 미국 공군. 2위는 어딘지 아세요? 미국 해군. 미국 해군. 한국은만.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극복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J-15라는 함재기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완벽한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러시아도 함재기 기술에 제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J-15도 미국의 F-18 슈퍼호닛이나 F-35 함재기형이나 이 C형, F-35 C형, A형 공군형이고 B형이 해병대형이거든요. 얘는 못 미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하는 꼬락질 보면, 그런 모양을 보면 이걸 지금 능가하려고 하는 거고, 네. 랴오닝을 보내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점점 재해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요새 대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포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불안하죠. 능력은 안 되지만 저도 러우 전쟁 안 일어날 걸 했는데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틀렸다고. 그다음에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러시아 공사까지 하셨던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이건 왜냐면 러시아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다음 또요. 인민군 파병 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하면 안 돼요. 네. 그 푸틴 코피 터지잖아요. 지금 인민군 15,000명 갔는데 5,000명 사상이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비합리적인 선택도 하거든요. 히틀러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심은 못한다. 근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고 다 비합리적인 사람들 전문가들이 비합리적인 사람 판단을 하면 그 점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본다면 못한다. 근데 그 미국에 대한 우리가 군사력 이것만을 우선 생각하는데 대만 자체의 방위 능력도 좀 대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700기의 미사일이 진짜 북경과 상해를 겨냥하고 있고 삼엽댐 여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삼엽댐 만약에 무너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뭐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농반 진반 우리까지 영향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예. 한 1억 명 이상이 수해로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제 상륙전이잖아요. 네.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헬기로 들어간다? 몇 명이나 보내겠어요. 대공 방어 능력도 있고. 대만은 상륙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대만 이렇게 섬이 있죠? 네. 이게 중국이고. 그럼 이쪽은 우리하고 서해하고 똑같아요. 동고서저예요. 동쪽은 산악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절벽이니까 이쪽 동쪽으로는 상륙이 어렵죠. 네. 빙 돌아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쪽은 해안이에요. 낮은 갯벌이에요. 쉬울 것 같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요. 아, 수심이 얕아요. 뻘이 길어요. 그럼 상륙권이 학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개포를 어쨌든 배에서 수륙양에서 내려서 개포를 통과하는 그 사이에 그리고 이게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니까 딱 좌초해 버리죠. 배도 그러니까 수도 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 동고서자니까 일부 사람들이 대만 서쪽에 뭐 저기 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인천 상륙 작전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대만도 수십 년을 상륙 저지 훈련을 해왔는데 그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이게 없겠어요? 대만도 잠수함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 그 노르망디 상륙전에서 이런 거 보면 막 상륙장 타고 막 총 날라오는데 올라가고 그러죠.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전멸당해요. 초수평선 작전. 수평선 넘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레이더파도 안 가거든요. 그 뒤에 숨어서 호버크래프트 아주 빠른 배 네. 아니면 상륙
돌격 상륙정 아니면은 기동 헬기나 상륙 헬기 이런 게 대규모로 와야 돼요. 그래서 거점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상륙 전력이 일개 사단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상륙함이나 이 해병대 전력이나 이런 게. 그러면 대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먹어 하고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상륙을 저지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안 도와줘도요. 대만은 결국은 지겠죠. 그러나 중국은 팔 하나 정도는 잘라지는 장애인이 된다. 네. 대만 먹으려고. 그럼 지금 대표님이 시진핑이면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내 권력에도 또 상당한. 그럼요. 아니 그 작은 대만 하나 때문에 왜 자신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저 대국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면 안 한다.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위기가 오면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위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정권에서 밀려날 상황? 그렇죠. 아. 지금 뭐 시진핑이 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참 요새 그런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들이 좀 떠도는 게 지금 그 중국의 군부 그 시진핑의 사람들이 전부 그 돌연사를 하게 되고 뭐 하여튼 중국 군부의 시진핑에 대한 반격 뭐 이런 게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우리도 자세히 보면 돌아온 사람들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 무슨 얘기냐? 시진핑이 선을 넘었잖아요. 네. 원래 2번. 그렇죠. 3선 안 되죠. 네. 2번 하고 나이 들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장점인게 후진따오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권력 분점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이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개파들을 완전히 첫째 없앨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독재가 왜 무섭냐면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별로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은 미국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전쟁 영화 보면요. 이 장성들이나 지휘관들이 꼭 백인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흑인, 그 다음에 동양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미국은 이 절차, 프라스젤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여러 뿌리가 없는, 뭐 쉽게 말하면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민자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항상 골라요. 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어떤 사람 나오잖아요. 뭐 한국계가 최초로 뭐가 됐다. 맞아요. 그분들은 한국에 충성 안 해요. 그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에 충성해요. 우리만 한국인이라는 우리만 한국인이라고 그러지. 잡고. 왜냐? 그냥 고향일 뿐이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고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가장 탁월한 사람을 씁니다. 그게 미국의 저력이에요.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은 뭐냐? 내 계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대한 충성이 우선이지 능력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일단 능력 미달인 사람들이 개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잖아요. 썩죠. 네. 나를 믿어주는데 부정부패가 지금 공산당 안에 만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과의 권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이 물을 고이게 해놨으니까 이게 지금 썩는 거예요. 하긴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숙청도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비리하고 연결이 됐다고. 다 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시진핑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파를 정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급속하게 하면 이건 반발이 생기니까 못하니까 일단. 그럼 이쪽 개파를 잡으려고 했어요. 막 잡아요. 이제 비리로 잡죠. 그냥 못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지금 시진핑이 더 썩고 있는데 이쪽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이 지금 터지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한테 권력을 도전해서 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시진핑 딸이 네. 처음 나왔다고 보도에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민쩌라고 그랬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면 김주애도 아니고 민쩌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후유증이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1인 지배 체제 후유증이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선을 넘어서 첫 번째 임기니까 이게 흔들리면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뭐 지금 권력을 도전해서 시진핑을 밀어내려고 한다. 이 정도의 세력이 지금 있을까? 뭐 장유샤니, 허웨이 등이 막 이런 얘기 뭐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도 나오니까 보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봤을 땐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의 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잠깐 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시진핑 외동딸이군요. 33살인데 시민죠. 맞죠? 그 정치 데뷔를 예, 예. 4일 하고 6일 날 예. 그 웹인 만찬 거기에 나타났다고. 안 맞잖아요, 지금. 흔들리는 시진핑이 딸까지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예. 만약에 대만 침공을 한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진핑 정권의 괴멸로 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간다. 왜냐? 바다를 극복 못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이 그다음에 전 세계가 만일에 대만이 점령당하는 거, 지금 트럼프 정부 임시 국방 전략이 나왔어요. 네. NDS라고. 이제 조만간 본편이 나올 거예요. 3월 달에 이제 9쪽짜리가 살짝 소개가 됐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견제에만 주력하겠다. 네. 앞으로 니네 국방은 니네가 하세요. 우리는 중국 견제, 대만 보호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근데 중국한테 얻어서지고 대만을 뺏겨요.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 두 번째, 대만에 TSMC가 있잖아요. 네.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가면 혹은 전쟁 과정에 괴멸되면 전 세계 어떻게 돼요,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죠. 아니, 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치. 2등에게 기회가 오는 거군요. 아니, 첫 번째가 정답이에요. 삼성이 그걸 다 수용하지도 못하고 안 되고 그 기간이 걸리죠. 그럼요. 그럼 전 세계가 박살났는데 그냥 이런 뭐 생수도 아니고 정말 TSMC가 시스템 반도체의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그걸 전 세계가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삼국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합구 필분, 분구 필합. 처음 마음이 그러잖아요. 천하 형세라는 게 이 합해진 것은 흩어지고 합구 필분, 흩어진 것들은 분구 필합. 이게 삼국지의 첫 문장이에요. 네. 중국의 역사예요. 중국의 안에 신장 이구르 있죠. 티베트 있죠. 홍콩 있죠. 민족적 갈등이 있는. 그럼 이 사람 지금 이 안에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지금 빈부 갈등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젊은이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전쟁에서 대만하고 코피 터진다. 거기다 베이징에도 미사일 떨어지고 산샤댐 무너지고 무슨 뭐 자꾸 뭐 산샤댐 쓰면 중국이 핵을 안 쓸 것 같냐. 대만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냥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면 중국의 미래는 전 끝난다고 봐요. 네. 전 세계 불행이죠. 중국이 흔들리면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단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그럼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대만 침공설은 소설이다. 이번에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게 독재자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그러나 되니까. 이제 마지막 말. 그러나 독재자들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음. 푸틴도, 김정은도. 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요새 하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니까. 알겠습니다.